291페이지 PC고요. 291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수증이라고 있으시죠? 영수증.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저기 291페이지 영수증의 종류 1번 있으시죠? 거기 뭐 신용카드 매출정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우리 증빙이 있었죠? 증빙의 네 가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잠시만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거는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잘 봐두세요. 292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택시 운송 노점 행상, 거기 발급 의무 면제, 이거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저께도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세금 계산서라는 건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택시는 누가 타죠? 소비자가 타죠. 그 다음에 노점도 누가 가요? 소비자가. 그 다음에 행상, 무인 판매기, 이런 곳 다 소비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 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뭐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누구랑 거래하느냐. 그걸 잘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소매업 잘 보십시오. 소매업. 그래서 보시면 소매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고, 여기 소매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소비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소매업자한테 사업자가 물건을 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는 이쪽이죠. 대부분 소매업자한테는 저희 같은 소비자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잖아요. 우리 물건 살 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많진 않았는데 몇 번 있었는데, 우리 대부분 회사는 도매업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자하고 거래하는데 대부분 도매업자한테 많이 사잖아요. 근데 급하게 한두 개 정도 소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땐 도매업자한테 사기가 힘들거든요. 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오늘은 못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매업자한테 가서 물건을 사요. 그래서 그때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세금계산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자가공급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요 3번은 간주공급이세요. 그래서 우리 간주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간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즘 요거 많이 내더라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만 가능한 거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런 거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간주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영세율 적용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 우리 영세율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 매출의 영세가 있고 매출의 수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매출의 영세는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은 직접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시면 이런 것도 내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외국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그 다음에 6번도 간주임대료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간주의 뜻은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걸 이제 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기 때문에 간주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그래서 간주 나오면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이제 간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 매입세액의 계산인데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법을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법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슷하면 매출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세금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좀 정확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빼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빼는 게 많으면 안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일단 공제가 되려면 아까 설명드린 증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너한테는 죽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줄 거야. 뭐 싸움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다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는 매입자가 발행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발급 요건에 보시면은요. 10만원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예. 뭐 적은 금액 때문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건.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6개월. 그 다음에 294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연관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는 전산회계 1급 이론에도 출제는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거기 보시면 그 밖에,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거는 1번은 없어요. 그냥 우리 신용카드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직불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포함입니다. 이거를 다 상세하게 다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에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나 간주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도 가짜 매입세액인데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요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살 때는 면세에 꼭 원재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해서 판매할 때는 과세인 회사들이 요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업종 중에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해주면은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식당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회사도 요런 쪽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즘 보면 화장품 원료에 뭐 쌀, 뭐 알로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면세거든요. 쌀 같은 경우에는 면세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재료로 해서 가공을 해서 화장품 같은 거 만들죠.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화장품 회사에 면접 보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거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 그래서 면접 보러 가실 때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주 시험 관련된 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험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력하실 분들은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터 없는 분들은 하루 정도 나오셔서 출력해서 가셔도 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요런 데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요건 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율은 295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혜택 받는 데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은 이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저희 시험은 주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라고 그 2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요건 없어요. 식당이나 화장품 회사.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기 내용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회사에서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회사가 된다 이런 건 없고 구조가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야. 그다음에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야. 근데 이런 회사에 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겹살집으로 예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썼다가 지울 거예요. 예시니까. 그래서 삼겹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겹살집에서 만약에 돼지고기 팔죠? 얘 면세예요. 그 다음에 쌈 싸 먹으라고 야채 주잖아요. 야채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반찬 만드는데 반찬에도 야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다 그러면 반찬도 면세고, 그 다음에 밥 주잖아요. 밥에 쌀이잖아요. 쌀도 면세고, 이런 식으로 그 식당에 면세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팔 때는 다 과세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몇몇 군데는 올리고 몇 군데는 안 올렸어. 내가 그냥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가 끌어안을 거야. 왜냐면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닌데 일단 이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네. 그러면 가격을 뭐 할 거예요? 올리면 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이 의제 매입세액이 주로 관련된 게 서민하고 관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하고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서민 경제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세율은 좀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제조회사들에서도 이제 뭐 음식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김치 만드는 회사다. 그럼 김치 만드는 회사가 뭐 배추나 뭐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들한테 국가에서 너네 제조업체들 물건 만들 때 농어민분들한테 사. 그러면 매입세액 빼줄게. 원래 면세니까 못 빼는데 매입세액 빼도록 인정해줄게. 그래서 그 국산으로만 쓰시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국산이 수입보다는 어쨌든 좀 더 안전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금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농어민한테 사시면은 조금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 유재석 씨가 배추 팔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홍진경 씨한테 가서 배추 판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홍진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재석 씨한테 오빠 우리가 오빠가 나한테 파는 거보다 더 싸게 산다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농어민 분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음식점을 예로 들어 드리면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그 업체들한테 뭐 해라? 물건을 구매해라. 그래서 농어민분들한테 구매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할 때 더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29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제일 위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구입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입 시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그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이제 살 때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식당에서 삼겹살집에서 돼지고기나 야채나 뭐 밥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런 거를 이제 사놓잖아요. 살 때 언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많이 샀는데 뭐 하나도 못 쓸 수도 있고 적게 샀는데 다 쓸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시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 시점이라고 해놓으면은 이걸 언제 쓸지 솔직히 사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쓴다가 100%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샀을 때 의제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샀을 때는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찍혀 있잖아요. 영수증이라던가 이 거래 관련된 서류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구입했다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이니까 무슨 시점으로 보는 거세요? 사용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재활용 패자원. 요거는 이제 없어질 예정이기는 한데 뭐 없어져야 없어지는 거고 계속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의제 매입세액은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식당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서민 경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왜 해주냐면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 우리들은 다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연장한다 그러면 연장되는 거고 없애겠다 그러면 없어지는 건데 그건 그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세율도 프로그램 안에 다 있고요. 나중에 여기는 실기 위주로 볼 거고 해주는 이유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뭐를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뭐하니까요?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원 얘기 나오면 종종 뉴스나 그런 쪽에서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자원이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 다음에 298페이지. 요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일명 뭐요? 불공.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요렇게 일단 외우라 그랬었죠. 접대비,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난 후
그러니까 앞뒤로 20일이에요. 끝난 후 여기도 며칠이네요.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업을 할 거면 정상적으로 뭐를 해라?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리고 국가에서 좀 더 이제 기간을 넓게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요게 생겼어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해도 그 과세기간 거는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요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했을 때에 이제 세금 걷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걷어보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쯤에 이제 이게 생겼는데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놓쳤어. 우리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뭐 일부러 놓칠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놓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안에만 신청을 하면은 그 과세 기간 것까지는 뭐를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생긴 이유는 음지의 돈을 양지로 옮기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300페이지. 그래서 거기 300페이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잘 나오죠. 시험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1000cc 이하 제외. 그래서 우리 1000cc까지를 경차라고 하고 정원은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이하. 그리고 저희 시험에는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25 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거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이고 1255cc가 됐구나.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이 125cc 넘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cc보다 작은 오토바이는 일명 원동기 면허증이라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 없어도 끌 수 있는데 125cc 넘어가는 거는 오토바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기준값이 125cc세요. 그다음에 접대비 안 되고 그래서 접대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명 접대 문화라고 하는데 이 접대 문화가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예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왜 없어져야 되냐면 만약에 3억짜리 공사인데 내가 5천만 원을 접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3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2억 5천짜리 공사예요. 왜요? 접대했으니까 그거만큼은 빼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접대비로 돈 쓴 게 회사를 위한 거지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술을 많이 드시니까 세금을 뭐 걷긴 하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은 왜 안 되냐면 세금 안 내니까 안 되고요. 토지도 안 되는 이유는 토지도 면세라 안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이나 토지나 거의 같은 말이다 라고 바꾸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감공제 매입세 저기 좀 봐주세요. 네, 여기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리고 꼭 제일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였었죠.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타 경감 공제 세액에서 요것 좀 봐주세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라 그래서 여기는 1만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는 이제 서면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신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신고는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서면 신고였어요. 전자 신고가 인터넷 신고니까. 그래서 서면 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서면 신고하려면은 내가 거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국세청 직원들도 그 서면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일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자신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처음에 쓰라 그러면 안 써요. 왜 안 써요? 기존 거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게 있어. 근데 뭔가 혜택이 없어. 그럼 안 써요. 왜요? 기존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국가도 그렇고 아니면은 업체들도 그렇고 초반에는 뭔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뭔가를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서면 신고하시면 100원도 안 빼줄 거예요. 근데 전자신고 일명 인터넷 신고 전자신고를 하시면은 10,000원 빼줄게요. 그러면 갔다 오는데 시간 걸리고 차비 들고 근데 빼주는 것도 없어. 근데 전자신고는 앉은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땡이야. 끝나. 그러면 근데 전자신고를 하면 또 10,000원도 빼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신고를 할 거예요? 전자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 언젠가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전자신고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럼 안 빼준다라고 해도 전자신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쿠팡 이츠나 배민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초반에는 혜택을 되게 많이 줬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풀었어. 그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갈 일이 높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는 줄여버리고. 왜냐면 기존에 적자를 봤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거든요. 요건 이제 개인 사업자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예,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자.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발행하세요. 그럼 발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요건 개인만 되고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하셨던 분들은 혜택을 안 주는 거고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3억 원 미만인 사람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은 한 건당 200원 빼주겠다. 옛날에 이걸로 초반에 썼었어요. 초반에 법인들하고 개인들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세요. 그러면 발행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2022년 7월 1일 이후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8월 달이나 10월 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것도 개인만 돼요. 이거 우리 그때 외웠었었죠. 개인만 되고 1점 몇 프로요? 3%.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잘못 외웠네. 2024년 이후부터고 그다음에 1,000만 원 한도. 요거 좀 봐주세요. 1,0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30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예정신고 미완급 세액과 예정 고지 세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상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환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이 이제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고요. 조기 환급은 15일이에요. 근데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요. 확정 신고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보고 실 거예요. 그래서 예정 고지세액. 그래서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거기 교재에는 2분의 1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래서 이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0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